네, 안녕하십니까. 척척학사입니다. 간만에 올리는데 웬 뜬금없는 생활의 팁 영상이냐 하는데, 이거 보러 오신 분들은 제가 밑에 타임라인 댓글로 적어 드릴 테니까 바로 초반 부분 스킵하시고요. 초반에 저 구독자분들 위해서 약간 근황 토크를 하려고 하는데, 연말이라 세미나 같은 게 되게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제가 좀 그동안 안 들은 것들이 있어서 몰아서 듣느라 그것도 바쁘고, 한의원은 연말이라 좀 한가합니다. 한가한데, 그것도 있고, 지금 결정적으로 방학 때 애들하고 같이 역사나 지리 쪽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지리 쪽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직 텍스트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림 파일 같은 거를 조금 일관되게 적용하려고 조금 그거를 포토샵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좀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아마 12월 내로는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어차피 제 채널 자체가 한의학 채널이기도 하지만 공부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지리 쪽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올려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지금 516기 파트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원문은 다 작성됐으니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찍는 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작업을 간단히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란 거를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이런 식이에요. 백지도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약간 이렇게. 러시아나,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역별 구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 약간 행정구역도 약간 나누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각 성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성들의 위치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화 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또 주요한 산맥이나 아직 산이나 이런 건 안 했는데 산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위치로. 그 다음에 중요한 호수들, 그 다음에 강 같은 거. 지금 아메리카 대륙은 하고 있어요. 강이 진짜 포인트지. 강이 대부분의 행정구역을 자연적으로 나누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데, 강을 조금 이렇게 일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2달 잡아먹고 있어요. 거의 다 했으니까 아마 12월 말이나 1월 내년부터는 다시 516기랑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왜 뜬금없이 생활의 팁이냐, 생활의 팁 차원에서 이런 거를 올리느냐인데, 제가 태블릿이 2021년에 산 건가? A7이거든요. 겔탭 A7인데, 요걸 그때 모르고 액정 받은 거를 붙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UV로 경화시키는 약간 강화유리더라고요. 왜 알았냐면, 이번에 케이스가 하도 오래돼서 케이스도 구매하면서 하니까 케이스랑 같이 그 필름이 와서 이게 어차피 깨졌거든요. 액정 강화유리가 깨져서 그럼 이것도 갈자 해서, 저는 그냥 그 필름 이렇게 가볍게 떼는 걸로 생각했어. 근데 딱 떼려고 하는데 완전히 진짜 일체화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액정.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이거 필름 맞냐? 이거 내가 액정을 괜히 떼는 거 아니냐니까. 그 정도로 일체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로그든 유튜브든 검색을 해보면 소소하긴 그렇게 글들이 많진 않은데 난리야, 다들. 이거 못 돼가지고. 이거 그냥 치실이나 이런 낚싯줄 같은 걸로 요렇게 해서 긁어내서 위로 떼면 된다는 그런 영상들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경미한 케이스예요. 절대 안 떼죠. 이렇게 안 떼지는
그런 타입들이 있어. 완전히 딱 붙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긁어내서 떼야 되는데, 긁어내면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액정 화면에 손상이 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또 바삭바삭 부서지거든.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답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부서지는 것도 잘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계속 여러 글들을 좀 뒤져보다가 제일 그것도 잘 안 돼요. 막 어떤 분들은 열풍기나 드라이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나면 잘 떨어진다 하는데 이것도 택도 없어요. 그 정도로 잘 되는 그 경화제는 되게 경미한 경화제야. 아마 이게 UV 강화 유리판이 초창기에 나온 게 이렇게 되게 강하게 접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붙인 분들이 지금 아마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이걸 최대한 피해 없이 떼지 하다가 저는 잔기스 거의 없이 떼긴 뗐는데, 이거 미리 설명드리는 건 요거 할 때 상당한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게 강화유리라 바삭바삭 깨지기 때문에 진짜 여기저기 다 튀거든요. 눈에도 튀고, 와이프도 저도 이거 하다가 막 피 났어요. 손에도 막 피 나고, 막 긁어대니, 이게 막 긁히니까, 손바닥이나 이런데, 작업하다가. 그래서 부상 위험은 당연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 있는 집에서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어디 조금 바닥이 슬리퍼 신고 다니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잔유리들 잘 치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기존 액정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빠개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두려운 분들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마시고, 나 액정을 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떼버려야겠다. 그런 분들만 이걸로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했던 방법 중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에탄올로 그 경화제를 조금 녹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녹이면은 약간 되게 부드럽게 떼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되게 베스트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보통 이거를 할 때 에탄올 알코올솜을 좀 짜내서 그거를 그 틈으로 어떻게 밀어 넣어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주사기. 요 니들은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굵을수록 좋아요. 요거는 굵을수록 이게 웬만하면 부러지진 않는데 휘어지거든. 어쨌든 작업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굵을수록 좋아. 왜냐면 어차피 앞에 뾰족한 데가 있기 때문에 되게 날카롭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이따 영상에서 보시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에탄올. 저는 병원에서 쓰는 거라 아마 83%짜리인 것 같은데, 고농도일수록 좋긴 한데 고농도는 구하기 힘드니까 뭐 이런 거 소독용 알코올 에탄올 작은 병이라도 사십시오. 그리고 요거 조금 이렇게 작게 덜어서, 저 에스프레소 먹는 컵인데 일단 여기 덜어놨고, 문제 요는 요렇게 돼요. 보통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를 영상을 찍자고 한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일단 한 거예요. 이렇게 바짝바짝 깨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면은 진짜 과도로 식칼 있잖아요. 그 식칼 비슷한 과도로 벅벅 긁는 분도 있었는데, 이거 안 떼보신 분들은 요거 보면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저지능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이거 공감해. 이거 진짜 과도 칼로라도 막 다 떼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거든.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해보시면 압니다, 이 답답함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짝바짝 갈라냈는데, 이거 안 튀게 하는 꿀팁은, 저는 지금 거의 다 해놔서 지금 테이프를 다 벗겨놨는데, 무조건 테이프를 여기다 붙이세요. 그럼 이게 딱딱 떼질 때 그 유리 조각이 파편이 튀는 거는 최소화 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이 여성분이 보고 있죠. 감히 네가 이걸 할 수 있겠어? 라는 표정으로. 계속 보시고 있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요 주사바늘 밑쪽이 뾰족한 데로 가서 이렇게 진입을 시켜.
생각보다 잘 되고 이 주사 바늘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 진입시킨 다음에 이 에탄올을 조금씩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야. 생각보다 진입이 잘 되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부러집니다. 안 휘어져요. 이렇게 하면 휘어지긴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면서 거의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휘어졌어. 그 한 번이 지금이고.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면 그냥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할 때보다 이게 에탄올이 잘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뗄 때 좀 바작바작 잘 뗄 수 있어.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파편 엄청 튀죠. 이 정도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튑니다. 파편 잘 들어가죠 생각보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다 주입한 다음에 긁어낼 걸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사 바늘로 계속 긁어내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경화제를 조금 녹인 다음에는 제가 이따가 또 도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걸로 딱딱 긁어내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사기템인 주사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입하다 보면 알아서 쩍쩍 갈라지면서 액정 화면에 그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뗄 수 있어요. 그죠? 잘 들어가죠 생각보다. 저는 지금 장갑도 안 끼고 막 진료 중에 막 겸사겸사 하면서 해서 장갑도 안 끼고 하고 있는데 진료 끝나고 했지만 귀찮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 장갑 웬만하면 끼시고 이렇게 떼져요. 떼면은.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 장갑 끼고 하십시오. 손에 막 유리가루 다 약간 박힐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뗄 때 좌자작 떼지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떼지거든. 그래서 이 작업을 그냥 무한반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주사바늘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그런 경우는 완전히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시계 배터리 교체하는 그 툴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도구인데 약간 그 껌 떼는 거 있잖아. 껌 떼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진짜 좋아. 이거 보시면 다닥다닥 째집니다. 지금 소리는 일부러 뺐는데 완전 바작바작 부서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액정에 손상이 안 가긴 하는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깨진 유리들이 요 밑에 들어가면서 긁거든요. 그래서 잔기스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심하면 액정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강심장인 분들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냥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을 땐 이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아까 그 주사기에 에탄올 넣고 녹이는 방법을 녹이면서 떼는 방법을 저는 베스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 뗐어요 결국.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액정에 크게 장기스 같은 것도 없었어. 그래서 새로운 좀 부드러운 필름을 붙여서 지금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잘 닦아주면 괜찮아요. 나머지 청소가 문제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한의학이 아닌 간단한 생활의 꿀팁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